오늘 시장 어땠습니까? 오늘 시장 급격히 흔들리다 보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또 얘기 나왔죠. 아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인데 어떻게 일본 증시가 2%대 강세로 마감을 합니까? 일본 증시 점심시간이 아직도 있어요.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고점 대비해서 밀려 내려오다 보니 일본 증시도 상승폭 2%대의 상승폭이 줄어들어 버렸죠. 0.7%까지 밀려버렸습니다. 미국 선물의 흐름도 강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밀려 떨어졌죠. 다만 1% 미만의 흐름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중국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 약보합으로 오전장 마감을 했는데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총괄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어떤 거 무역 분쟁이에요.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 부분은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이러한 부분은 2015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다 얘기했죠. 대선 때, 선거 때, 야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해. 야 유럽에 대해서도 납타 협상 잘못된 거야. 야 한국에 대해서도 FTA 다시 해야 돼. 야 모든 게 잘못돼서 중국과도 또 유럽과도 한국과도 남미와도 전부 잘못됐다. 강한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수층을 집결시킨 거죠.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마찰이나 문제가 발생됐다면 어떻게 새벽에 유럽 증시가 강세를 띌 수 있을 것이며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유럽 증시가 강세를 띌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움직인다고 조금 출렁거린다고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그냥 SK 이노베이션 같은 종목으로 그냥 일주일 만에 20% 이상 수익이 나오잖아요.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 종목에서. 또 어떻게 돼 있어요? 현대미포조선처럼 조 단위의 종목, 조선주들의 기준에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거래일 만에 10% 이상의 수익이 나와버리죠. 이러한 장에서 소형주로 옮겨 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몇몇 종목군들의 조정이 좀 깊어졌다고 해서 그 부분을 소형주로 옮겨가겠다, 테마주로 옮겨가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럼 오늘 고점부터 왜 밀렸냐고요? 오늘 금리 발표했잖아요. 금리 인하. 시장에서는 뭐 어떤 예상을 했든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서 그 후유증.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거야? 굉장히 안 좋은 거야? 이런 해석이 나왔죠. 결론은 뭡니까? 이 금리라는 것이 어떻게 고점의 기준에 형성돼 있었다면은 그렇게 해서 경기도 굉장히 좋고 금리도 고점에 형성돼 있었다고 하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부터 금리의 조정이었다고 하면 시장의 조정이 깊어질 수 있죠. 다시 얘기해서 금리가 언제 내리기 시작했어요?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17차례에 걸친 금리 인상. 그 금리 인상이 언제 내리기 시작했습니까? 2007년 9월입니다. 서브프라임이 터지고 2007년 9월에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했죠. 고점에서부터 금리를 인하한다. 경기를 부양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경기가 계속 둔화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서브프라임이 해결이 제대로 안 되고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미국의 5대 IB 은행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베어스턴스가 무너지고 그리고 리먼 브라더스가 2008년도에 무너지고 그러면서 시장의 충격이 엄청나진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금리가 고점에 있고 지금 막 엄청난 랠리가 나오고 있다가 그 고점에서부터 부러지기 시작하는 거라면 엄청난 조정을 우려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시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조정 받을 만큼 받고 그리고 나서 안정화되고 그리고 나서 경기 부양책으로 인해서 시장 경기 자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국면. 결론적으로 오늘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긍정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 경기 부양책, 각국 정부의 노력, 우리나라 정부의 노력, 한은에서의 노력. 결론적으로 추가적인 금리 인하보다는 여기가 마지노선일 것이라는 그런 해석이 많죠. 결론적으로 출렁거리긴 했지만 들여다보니 시장은 약보합이었다. 거기에 IT주들의 강세, 거기에 금융주들의 강세, 거기에 조선주 급등 나온 이후에 살짝 눌린 거죠. 또 금융주 주사들 이번 주 내내 강세를 띄었죠. 그러한 흐름들을 전부 여러분들 계좌로 넣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겁니다. 이러한 수익은 언제라 그랬어요? 3월 달 시장 무너질 때, 또 4월 달
기초 반등 나올 때, 그럴 때 이런 종목군들 맨날 들여다보고 큰 수익 내드렸죠. 여기 나와 있는 수익들 다 내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은 어떤 종목 봅니까? 5월 달에 들어서만 알테오젠의 수익률 150%를 넘긴다 그랬죠. 5월 달에 들어서만. 추세 매매의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매일 요즘 나와서 자 거래대금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 1,000억 이상. 그거는 소형주의 기준에 1,000억 이상인 거죠. 시즌 같은 종목은 거래대금 이번에 얼마까지 찍어버립니까? 2조 3천억. 그러니까 그런 거래대금을 매일 표출해달라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흐름에서 정상적인 수익을 내달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연이틀 조정을 받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화요일 날 사상 최대치 신고가. 오늘 또다시 네이버 폭등 나와버리죠. 그렇게 되면서 장중에 교육도 해드렸죠. 그 교육한 자료 동영상으로 또 노란톡 국민톡에 올려드렸죠. 자, 5일선을 올라탑니다. 혹은 장악형의 캔들 패턴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4대 천왕의 캔들 패턴, 5일선을 돌리는 흐름, 그럼 알테오젠이랑 똑같은 추세의 흐름. 이런 네이버에 대해서 이미 여러분들께 교육이 진행이 됐고 오늘 같은 날 들어올려질 때 편입의 기회를 가져다 주게 됨으로써 오늘 같은 날 네이버 큰 수익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게 하루 이틀 말씀드렸어요. 그냥 2만 원 밑으로 주구장창 밀려 내려갈 때 미국 쪽의 항공주들의 강세, 코로나19에 대해서 소강 상태의 기조, 그러한 흐름 때문에 항공주들의 큰 강세에 이어서 대한항공 어떻게 됩니까? 증자 성공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에 대한항공의 추세적인 강세, 수급의 강화 이런 부분들 전부 여러분들께 오늘 좀 깊은 조정 받았지만 2차 전지 마찬가지예요. 카카오 오늘 강세, 한진칼 최근 들어서 그냥 한진칼. 오늘 이 종목군들 다 보여드릴 거예요. 예?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박스는 쳐가지고 나왔지만 사실상 뭐라 그랬어요? 시가총액 규모가 너무 작은 자락에서 올라와서 부담된다고 그랬죠. 부담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인 수익률은 이런 쪽이 아닌 또 이런 종목군들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그나마 거래대금이 나옵니다. 1,600억이라도. 여기는 지금 거래대금이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거래대금이 완벽하지가 않죠. 거래대금이 완벽하지 않고 1,000억 수준의 거래대금도 못 미친다? 그렇게 되면 버겁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종목에서의 수익을 목적으로 이제는 안 해요. 이제는 완벽하게. 그래서 1% 들어갑니다. 1% 교육용입니다. 이거 들어가서 10% 수익 내봐야 오늘 어떤 종목? 두산피어스라든가 다우데이터. 그런 종목 교육용으로 1% 들어가 봐야 어떻게 돼요? 10% 수익 나도 전체 계좌의 기준에서는 택도 없는 수익률이죠. 만약에 1억 원의 기준을 잡았다. 1% 들어가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에 10%면 얼마에 10만 원 수익이죠.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SK이노베이션 또 현대미포조선 5%씩 들어갔단 말이에요. 5%씩 들어간 종목이 10%, 20% 수익이 나왔어요. 그럼 10%만 수익 나왔어도 얼마예요? 500만 원 들어가서 10%면 50만 원이네. 그쪽에서의 수익을 내셔야죠. 정상적인 종목에서. 뭐 한진칼도 있고요. 오늘 뭐 두산퓨어셀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두산퓨어셀의 변동성이 대형주, 극대형주,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변동성과 그렇게 비교해서 어마어마하지는 않다라는 거야. 지금 보시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변동성 5%, 6%, 장중 막 6%씩 개장 초에 눌려있던 범위에서 쭉쭉쭉 이런 흐름들을 잡아내셔야죠. YBN넷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던 종목 주가 올라와서 지금 1,000억 넘기고 1,000억 중반대 넘기고 16.9% 장중에 뭐 20% 이상 그 변동성 다 따라잡아서 건물 몇 개 올리셨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힘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랜드 지난주 월요일 날 상한가를 가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상한가의 절반 이상을 다 차익 실현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갭상승 강보합으로 시작하고 밀려 내려갈 때 전량 차익 실현. 그리고 9%까지 빠지고 돌릴 때 거래량 확인해서 재차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6,000원에서부터 48,550원까지. 지난주까지는 그런 매매가 통했단 말이에요. 이번 주부터는 어때요? 그냥 조선주들의 어마어마한 강세, 또 금융주들의 금융지주사의 어마어마한 강세,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2차 전지도 되고 정유화학도 되고 순환성의 흐름에서의 극대형주들의 강세, 오늘 드디어 IT주들의 강세, 이런 수익 잡아내셔야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두산퓨어셀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두산 PSL 들어가서 뭐 장학형이 떴습니다. 이런 내용들 교육도 다 해드렸고 이 4대 천왕 캔들 패턴 몇 개라 그랬어요? 수백 가지라 그랬죠. 300년 전에 캔들 패턴이 이루어졌고 수백 가지 패턴이 있고 근데 별이 3개짜리 패턴은 시장에서 7가지로 요약을 한다. 그중에서 고점과 저점에서 반전이 나오는 쌍으로 나오는 그러한 패턴은 4대 천왕 캔들뿐이 없다. 그래서 이 4대 천왕 캔들에 대해서만 제대로 배우시라는 거죠. 이 자료 제대로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이러한 장학형이 뜬 이후에 장학형이 뜰 때 어떻게 했어요? 별이 3개였잖아요. 장학형 캔들 2개만 가지고도. 윤정두가 별 3개 줬나요? 아니잖아. 시장에서 별 3개짜리야. 4가지 패턴뿐이 없어. 그렇게 해서 별 3개짜리의 장학형이 뜨고 그러고 나서 장학 확인형에서의 거래대금 수반과 함께 강세. 이런 흐름은 놓치면 안타까운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주가가 요 자락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해 드렸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올라서다 보니 여기에 대한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이 8천억 이상까지 올라와 버립니다. 이러한 종목에서 거래대금만 수반되어 준다면 일본 기준에서의 흐름까지 이 갭에 대한 흐름까지 전부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수익 내서 대처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거래량 다시 거래대금 다시 터져주면서의 흐름. 요 흐름들 분봉으로도 놓고 보실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갭상승 이후에 음봉에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때는. 갭상승 이후에 음봉.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일본 기준에. 오늘 또다시. 조금 전에 마지막 화면이 여기예요. 그러면 일단 거래대금 확인을 했죠. 그러고 나서 재차 거래대금이 수반되는 흐름들. 그거로 확인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도 거래대금이 1,000억을 넘겨집니다. 1,000억을 넘기는 흐름에서 개장초에 보시라는 거예요. 개장초에 원하는 거래량이 수반됐는지 그렇게 해서 따라붙을 수 있었는지 1분봉에서 따라붙을 수 있었는지 혹은 못 따라붙었다면 개장초 10시 이전 뭐 이런 시간대에 정상적으로 눌림목이 나오고 돌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시초가가 여긴데 양봉이 이렇게 나왔다가 꼬리가 달리죠. 절반의 꼬리 되돌림의 흐름 아무 데서나 들어가요. 거래량이 터질 때 따라붙는 거죠. 거래량이 터질 때. 그 기준점을 잡으시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거래량. 말씀드렸잖아요. 9시 20분, 9시 40분, 10시 20분 요 기본적인 거래량에 수반되어야 될 거래대금 또 거래량 그것이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거래량 플러스 양봉의 기준이냐 꼬리가 제한적인 양봉의 기준이냐 혹은 꼬리가 달려서 지지를 받고 돌리는 양봉의 기준이냐 그것을 놓고 본다 그랬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분봉의 기준에 1분봉입니다. 아까는 5분봉이었어요. 1분봉의 기준에 빠바바바밤 그리고 나서 눌림폭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양봉의 기준에서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달려서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돌려질 때 어느 기준? 거래량이 5MA, 20MA, 5MA, 20MA 혹은 완벽하게 치고 가는 5MA, 20MA 이럴 때 따라붙을 수 있다. 이럴 때 여기서 따라붙어서 요 수익을 내고 다시 고점 대비 2에서 4% 혹은 3에서 5%의 눌림목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절반 이상 차익 실현, 전량 차익 실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드리잖아요. 자, 개장초 기준에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게 편입가가 고가가 16,100원이고 시가가 14,650원이라고 치면 요 계산 라인 방식이 전부 형성이 돼 있죠. 그렇게 해서 2분의 1 꼬리, 3분의 1 꼬리를 잡아서 돌리는 구간 15,350원, 뭐 15,600원 이런 라인 때 잡아서 돌리는 시간. 그 시간을 기준 잡아서 설정을 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5분봉의 기준에 눌려졌을 때 여기에서의 편입, 그러고 나서 고점에서의 재편입 기준이 잡혀지나요?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 기준이 잡혀지나요? 안 잡히죠. 왜? 1시 이후에는 어지간해서는 따라붙지 않는다 그랬죠. 1시 이후에는.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전체 거래량 거래대금이 충분하게 실려 있다 할지라도 1시 이후에는 여러분들께 변동성의 부담 요인 때문에 안 따라붙는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결론적으로 1분봉의 기준에 편입 이후에 차익 실현 그리고 오늘은 오후장에는 들어가지 않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전체 고점 대비해서 고가가 얼마에 17,000원의 기준이죠. 17,000원 기준 대비 2%의 조정, 4%의 조정. 그렇게 되면 16,500원의 전량 정리가 끝나는 겁니다. 16,500원 이상에서. 결론적으로 16,500원 이상에서 전량 정리 끝나는데 종가는 15,700원이라는 거예요.
저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다 감안해낼 수 있겠느냐. 장중에 매매가 되시면 괜찮아요. 매매가 안 되면 버겁죠. 그래서 이런 엑셀 수식을 가지고 넣어놓고 대처를 하시더라도 충분히 기준점이 나옵니다. 그럼 이런 종목군들 윤정두가 계산해드리고 보여드리고 결국은 수익 나고 단기 매매하고, 근데 지금은 극대형주에서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극대형주에서. 시가총액이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1조 미만이잖아요. 극대형주 1조 이상짜리 종목군들에서 이 수익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 다우데이터 일봉이죠. 5월 8일 날도 보여드렸습니다. 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에 이러한 변동성의 범위, 거래대금이 터지는 흐름 여기잖아요. 여기서 거래대금 터지고 오늘 개장 전부터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개장 전부터 다우데이터를 관심 종목으로 넣을 수 있었습니다. 왜? 윤정부가 개장 전부터 한진칼, 대한항공, 또 조선주, 또 금융지주사, 그리고 이런 다우데이터 이런 종목군들을 개장 전부터 넣어드렸죠. 넣어드려서 거래대금, 특히 다우데이터는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지는지 확인하자. 그렇게 해서 움직임 가져가는지 확인하자. 다우데이터 여기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움직였죠. 적은 변동이 아닙니다. 이 다우데이터 보시면은 5분봉 설명 계속 드리잖아요. 5분봉. 마찬가지예요. 오늘의 기준에서의 5분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차익 실은 그게 아니라 다우데이터의 이 5분봉의 기준에 거래량이 여기서 실려 있었단 말이에요. 일단 실려 있고 눌려지고 돌릴 때의 흐름, 그 기준에서 따라붙을 수 있었어야죠. 거래량 부분이 개장 초부터 터져줍니다. 개장 초부터 벌써 이미 9시 20분 기준에 얼마 120만 주가 터집니다. 그럼 700만 주 기준이면은 700만 주만 해도 1,000억이 넘거든요. 근데 9시 20분에 120만 주다 대단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매직 계산기로 그 당시 기준에 고점, 저점 다 집어넣고 편입 구간이 설정될 수 있느냐, 설정 구간을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어떻게 기준이 잡히냐면 15,350원 시초가 대비해서 돌려지는 흐름에 거래량이 수반되느냐, 그 기준만 잡히면 되죠.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으로 돌려질 때 그렇게 해서 편입의 기준점이 개장 초에 바로 잡힙니다. 거래량이 터지면서 되돌리는 흐름에 바로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VI. 그러고 나서 고점 찍고 밀려 내려올 때 재편입을 할 수 있는 파격 반발력이 있나요? 없죠.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돌려지는 흐름이 있나요? 없죠.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잡혔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고가가 16,850원입니다. 16,850원 기준 잡고 16,850원 기준 잡고 2%, 4%. 그럼 어떻게 돼요? 대략 16,300원, 400원의 전량 차익 실현. 여기 나온 대로 내 기준점이 2%야 혹은 4%야. 고점 대비 눌리면 절반? 너무 길죠. 꼬리가. 상한가 종목 절반이면 어떻게 15% 밀리면 그때 차익 실현한다고? 아니죠. 2%, 4%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 잡아놓으니 그 가격대 16,300원, 400원의 전량 차익 실현했는데 오늘 종가는 어떻게 돼요? 14,350원. 14,350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단기 공략주는 이렇게 해서 움직임이 잘 나오는 것 같고 따라붙고 시세가 나오는 것 같은데 결론은 어떻게 돼?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 그 변동성을 이겨내기 힘들다. 3월, 4월에 장이 안 좋고 바닥에서 돌려줘서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대형주 비중 잡아놓고요. 이런 종목에서 소일거리 혹은 교육의 목적에 매매를 요만큼 해볼 수 있죠. 지금은 뭐 그냥 급등 랠리 나온 종목군들 네이버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지금 눌려져 있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알테오젠이 5월 달에만 140% 그렇게 되면서 3조 이상의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종목에서의 신고가 랠리. 그런 종목이 있는데 왜 이런 종목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갑니까? 아시겠죠? 이런 종목의 경우는 거래대금, 거래량이 터져 있을 때 그리고 나서 양봉일 때의 기준에 들여다볼 수 있다. 근데 그 변동성이 오늘 같은 경우에 수익은 낮지만 대형주만 못한 부분도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장 어렵다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노란톡 국민톡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시황 그냥 쫙 올려드리니까 마음 편하게 시장 대처할 수 있었잖아요. 무슨 지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그거 금융시장 영향 없어요.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 없어요. 이슈입니다. 그냥 그 부분에 흔들리지 마시고 또 그런 종목을 팔아서 어디 테마주 들어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또
금리 부분에 대해서 오늘 금리 때문에 출렁거리는 흐름이 나왔죠.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게 금리가 이제 마지노선이야? 그럼 금융지주사에서 오히려 수익 쫙 뽑아내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란톡 국민톡에 오셔서 정상적인 정확한 시황 들으시고 교육받아서 이런 종목 잡아내셔서 네이버 같은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알테오젠 같은 종목에서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오늘 기준에 종가 기준에 또 어떻게 됐어요? 한진칼 월봉 기준에 종가 기준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 이런 부분들 다 잡아가셔야겠죠. 노란톡 국민톡에 참여하셔서 수익 내실 수 있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